여러분, 영어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말과 영어를 1대1로 맞춰서 그냥 무작정 외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다 휘발돼 버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외운 영어 표현은 오히려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수천 개 표현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진짜 여러분 영어 실력의 향상을 도와주는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5문장을 해석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걸 영어식 사고라고 부르거든요. Think in English인데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심지어 이 5문장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번 네이티브의 머릿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드디어 헬스장에 정들었나 봐 라는 거예요. 친구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좀 별로인 겁니다. 막 다들 근육질이고 몸매가 좋은데 나만 약간 쭈구리처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에 들고 헬스장에 정이 든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우린 보통 드디어가 나오면 finally, in the end, eventually 이런 거 막 떠오르고요. 헬스장이니까 당연히 gym 이런 거 떠오르고 정들었나 봐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죠. 이렇게 덩어리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그거에 해당하는 바꿔서 문법에 맞춰 문장을 만들면 오히려 콩글리시입니다. 이거는 의미만 남기고 영어권 원어민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범 답안을 볼까요? You're starting to like the gym 이렇게 썼어요. 와, 일단 첫 번째 논란 포인트는 너무 쉽죠?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말은 막 정들었다, 드디어 이렇게 막 표현했는데 그냥 be starting to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 like the gym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의역한 거 아니냐. 그냥 헬스장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전형적인 한국식 사고입니다. 실제 원어민에게 이 문장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Think in English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한번 같이 읽고 영어로 받아들여 볼게요. This is often used when we didn't like something at first. 종종 많은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싫어했대요. 별로 안 좋아했대요. But our feelings are changing over time.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변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over time입니다. 마치 한 단어처럼 쓰셔도 괜찮습니다. We may not totally love it yet. 그렇다고 완전히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But we enjoy it more than before. 하지만 전보다는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be starting to를 이렇게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뭐뭐 하기 시작했다, 뭐뭐 하기 시작하는 중이다 이렇게 외운 사람은 절대 이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be starting to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날 이 문장을 외워봤자 여러분이 이게 내 입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러닝, 달리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풋살을 좋아해서 사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냅다 뛰는 거니까요. 그런데 몇 번 달려보고 5km, 10km, 30km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써요? I'm starting to like runn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didn't like running at first. But I'm starting to like it.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be starting to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이 문장을 1대1로 외우는 것보다 영어식 사고로 기억하니까 훨씬 더 이 문장에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느낌 살려서 2번, 3번, 4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난 SNS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썼어요. 일단 하냐 마냐 하면은 기계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아, 이거 동사 자리구나. 그럼 하는 거니까 do를 써야 되나? 사용하는 거니까 use를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머릿속에 단어들이 맴돌 거예요. 그리고 SNS란 말 실제로 원어민이 쓰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은 I'm not on social media가 됩니다. 여기서 동사가 그냥 비동사가 들어갔네요. 이건 뭐뭐한 상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이 전치사로 우리말의 동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하냐 안 하냐 즉 하는 상태냐 안 한 상태냐를 그냥 on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와 on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I'm not on social media 하게 되면은 나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즉 내가 actively
무의미하게 use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SNS는 영어권 원어민이 알아는 듣지만 실제 입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약간 사회과학적 용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소셜 미디어입니다.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식 사고로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It typically means that they have an account and scroll or post regularly. 보통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정이 있는 거네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그리고 scroll, 올리거나 내리는 거고 post regularly. 그냥 자주 자기 소식이나 이미지나 영상들을 올리는 걸 포스트라고 하잖아요. 업로드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 이런 거 하는 걸 I'm on social media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부정이 걸려 있으니까요. If someone is not on social media, 만약에 소셜미디어를 안 한다면 it means they don't have an account or use the apps가 되는 겁니다. 계정도 없고요. 소셜미디어 앱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나 SNS 안 해, I'm not on social media 이렇게 10번, 20번 따라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발음도 연습해야 되고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만 연습하면은 실제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이 안 떠오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I'm not on social media는 어카운트가 있고요. scroll 하고요. 포스트 하고요. 그리고 use the apps 같은 게 포함된 다 느낌이에요. 이걸 영어로 느끼면은 이 문장을 내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 두 문장밖에 안 했는데 두 문장에 모르는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You are starting to like the gym. I'm not on social media.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만 외우는데 급급해 있는데 그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나중에 외우기는 외워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영어식 사고로 받아들이는 연습, 영어식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황인데 커피의 원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 Where is the coffee bean? 하거나 Where are your coffee beans? 이렇게 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민은 이럴 때 동사 하나를 떠오르는데요. 그 동사가 우리 다 알지만 입에서 절대 안 나오는 동사입니다. 바로 뭐냐면 Where do you keep your beans? 라고 했어요. 와, 눈으로 보면 정말 쉽죠. 바로 이럴 때 뭘 쓴다? keep을 쓰는 겁니다. 트쳐줘. keep은 그냥 유지하다 아닌가요? 이렇게 외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beans를 유지한다.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걸 원어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Think in English, 바로 영어식 사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word keep can mean to store or place something somewhere. keep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store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동사로 쓴 거죠, 지금. 저장하다가 되고요. 보관하다가 됩니다. 또 place가 되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put과 비슷한 단어로 놓다가 되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어딘가에 store하거나 place하는 걸 바로 keep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커피의 원두를 어느 장소에 보관할 거 아니에요. 뭐 팬트리나 뭐 베란다나 이런 곳에 보관하겠죠. 이어서 볼게요. We often use it when we talk about putting things in the same place regularly. 아, 이게 바로 이 문장의 킥입니다.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putting 놓는 건데 그런 things, 아이템 같은 것들을 in the same place regularly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냥 랜덤으로 둘 때는 우리가 keep을 잘 못 씁니다. 근데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정기적으로 자주 regularly하게 두는 걸 뭐라고 한다? keep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앞치마 같은 거 어디다 보관하나요? 대부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죠. 어떨 때는 막 소파에 앞치마를 놓고 어떨 때는 베란다에 놓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원어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바로 keep입니다. Where do you keep your beans? 이 단어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디다 두냐고 물어볼 때 단순히 where is something이 아니라 where do you keep something이 떠오를 거예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바뀌면서 여러분의 전체 영어 문장들이 점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스피킹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리딩이나 라이팅, 심지어 리스닝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제 킵을 뭐라고 배웠어요? Store, place, in the same place,
regularly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번역을 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문장 정도를 배워봤는데 어떤가요? 이런 수업을 유튜브에는 없잖아요. 이걸 계속 여러분이 받아보고 싶다면 제가 딱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이런 수업을 계속 듣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남겨주세요. 막 저를 칭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진짜 영어식 사고라는 걸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문장부터 내가 외웠으면은 훨씬 더 내가 영어 스피킹이 더 늘었겠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이거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거짓말 못하잖아요. 이런 문장이 저에게는 1000문장 이상 있습니다. 이미 미국 원어민 티처 2분과 제가 매일같이 3년 이상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풀어드릴 테니까 댓글에 반응을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원하시면 남겨주세요. 이제 4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진짜 우리말 어때요? 되게 구수하죠? 정말 우리말답게 보이죠? 반응은 reaction인데 영은 뭐 little인가? 그리고 시원찮은 데는 이건 포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단어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문장은 스피킹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바로 뭐냐? You don't seem very excited. 이런 문장이에요. 와, 이렇게 쉽게 쓴다고? 라고 또 한 방 먹으셨을 것 같은데 excited가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 우리말로 빌리면 설레고 기대되고 들뜨고 이런 느낌이 excited예요. 그렇게 매우 excited하게 보이지 않다. 그런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라고 느낌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excited 자체가 흥분하다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지고요. I can't wait for something.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역시나 미국 원어민 티처는 어떻게 느꼈는지 Think in English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When you are excited about something, you are happy because you are looking forward to it. 여러분이 excited 한다는 건 해피하다는 겁니다. 해피 또 행복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만족하고 기쁘고 이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you are looking forward to it. 그거를 너무나 기다려지고 하고 싶고 너무 막 에너제틱한 상태가 되는 게 look forward to거든요. 그러면 if you're not excited, then you are disinterested in something. 그럼 excited 하지 않다는 건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not 대신에 this를 붙여서 interested 형용사를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excited를 그냥 흥분된, 설렌 이렇게 외운 사람과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풀어서 외운 사람의 격차는 나중에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1대1로 외운 사람들은 영 시원치 않은데 라는 문장이 안 나오면 절대 이런 문장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외운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 라고 할 때도 You don't seem very excited가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왜? 별로 안 가고 싶은 표정이다 라는 것도 표정이 영어로 뭘까 고민하지 않고 You don't seem very excit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요거 하나를 영어식 사고로 이해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버전을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의 힘입니다. 5번째 문장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보고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5번째는 엄마는 매운 음식을 못 드셔 라고 했어요. 매운 음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spicy food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꼭 이 food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의 음식을 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원어민들은 뭘 좋아하냐? something이나 anything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영어다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에 있는 건데 그냥 그건 죽어있는 문법이고 우리가 실제 원어민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mom can't eat anything spicy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것도 못 먹는데 스파이시한 어떤 거를 못 먹는다고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비빔밥인지 떡볶이인지 불닭볶음면인지 그런 거 안 말하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냥 뭐 매운 것들 어떤 것도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원어민이 어떻게 느끼나 볼까요? Think in English로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말로 막 굳이 번역하지 말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어식 사고가 머릿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We use this when we don't want to talk about specific items. 언제 사용하냐면 굳이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말해주고 싶지 않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It's a way to generally talk about things that can be described by the adjective. 어떤 방식이냐면요. 되게 넓은 범위로 generally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요? 바로 형용사를 활용해가지고요.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좀 보편적이고 되게 넓고 모호하지만 콕 집어서 말하지 않는 느낌이 바로 보다
anything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볼 게 없다. 그럼 anything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재미난 게 없다면 anything fun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요 문장이 내 입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듣거나 읽었을 때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그냥 무작정 여러 표현을 억지로 머릿속에 들입다 넣는 것보다 이렇게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각계격파해 나가니까 응용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뭔가 나도 해볼 만하죠. 약간 만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5문장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까지 책임져주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드디어 헬스장에 정들었나 봐.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be starting to 요거 떠올려 보시고요. 난 SNS 같은 거 안 해. 한다 안 한다. 영어 동사로 찾지 말고 I'm not on social media 이런 느낌이었고요. 세 번째는 커피 원두 어딨냐. in the same place에서 regularly 하게 store, put 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보다 커피 원두 어딨냐. where do you keep your beans 이런 거였고요. 네 번째는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자, 우리말 어려운 거 다 지우고요. 그냥 you don't seem very excited 이런 느낌이었고 엄마는 매운 음식 못 드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하나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nything 형용사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을 보고 한번 크게 두세 번씩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re starting to like the gym. I'm not on social media. Where do you keep your beans? You don't seem very excited. My mom can't eat anything spicy.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색깔 표시된 거 있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또 아래 댓글에 함께 남겨보세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영상만 듣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아웃풋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를 취미 활동이나 시간 때우는 걸로 보는 것도 너무 좋죠.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활용하면요. 정말 돈 많이 안 들이고 실제로 영어 실력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차이고 여러분의 선택의 차이니까요. 여러분 영어식 사고에 대한 제가 수업은 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배워야 효과적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또 올려놓을게요. 그걸 보시면은 아 영어식 사고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수천 개 표현보다 더 중요한 5문장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왕 영상 켜고 시작하신 거 이 5문장 그냥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이미 제가 영어식 사고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외우는 게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5문장, 50문장, 500문장 쌓이다 보면은 내가 입에서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나고 심지어 제가 고른 이런 문장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랑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외운 거죠. 그러면 응용도 잘할 수 있고 이 찐 뉘앙스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영어식 사고 더 많은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꼭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우리말을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영어 문장을 적어놓고 1대1로 달달 암기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급하게 시험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영어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돌아서면 까먹고요. 둘째, 지루해서 지속할 수가 없고요. 셋째, 그 암기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영어식 사고로 문장을 배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신박한 그리고 새로운 기존 유튜브 강의에는 없는 영어식 사고 문장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고 심지어 진짜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영어식 사고 뉘앙스를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음식이 싱거운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음식은 food고 싱거운 건 bland인가 이런 거 떠오르고요. 뭐뭐 하는 것 같아는 seems like인가 looks like인가 I think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싱겁다란 단어를 하나씩 찾기보다는 실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영어권 원어민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라는 거에 관심을 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모범 답안은요. I think it's missing something. it이 당연히 음식이고요.
되고요. 무언가가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빠질 수도 있고요. 후추가 빠질 수도 있고요. 무언가 중요한 음식 재료나 그런 간 맞추는 게 안 들어간 거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거를 I think it's miss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또 1대1로 암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죠. 영어권 원어민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Thinking English라는 영어식 사고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When we say that food is missing something, 음식에 무언가가 빠졌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We mean that it's lacking a specific flavor or ingredient. 무언가가 lacking 하다는 거네요. lacking이 여기서 핵심 키워드겠죠? 부족한 겁니다. specific은요, 콕 집어서 말하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해요. 그래서 a specific flavor라고 하면은 특정 그런 뭐 고춧가루나 특정 맛이 하나 빠진 거겠죠. or ingredient, 식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무언가가 lacking 할 때 바로 missing something을 음식에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We often use it to say that something tastes okay, but it could be better. 이런 뉘앙스도 숨어 있네요. 우리 많은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음식 맛이 그냥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런데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뭘 하면요? 이 flavor나 ingredient를 추가하게 되면요. 그럼 완전 맛없는 음식에는 이 말을 쓰기보다는 이미 음식 맛은 괜찮아. 그냥 보통이야. 근데 거기다가 요거 조금 더 넣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디 있다? It could be better. 요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카레를 먹었거든요. 근데 카레 맛이 뭔가 좀 슴슴하기도 하고 약간 심심하더라고요. 자, 슴슴하다, 심심하다 이런 우리말에 딱 맞는 영어를 찾게 되면 오히려 콩글리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The curry I had yesterday was missing someth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완벽해. 더 이상 간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식재료를 넣을 필요도 없어. 이미 완벽해. 그럼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뭐 perfect 해도 되겠지만 이 missing을 떠올려 보면은 It's not missing anything 이렇게 씁니다. I think it's not missing anything. 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 달달 외우지 않아도 음식 맥락에서 miss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영어다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5문장 중에서요 가장 약한 거 1번으로 준비한 거고요. 2, 3, 4, 5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 영어식 사고 문장으로 가보시죠. 두 번째는 부러운 겁니다. 우리 평소에 부럽다라는 감정을 많이 갖잖아요. 부럽다 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jealous 같은 거죠. 혹은 뭐 envy 같은 거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맞습니다만 조금 더 묘사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어식 사고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보다 I wish I were you가 되는 겁니다. I wish I were you.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 이게 곧 부럽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에서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국비 유학생으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1년간 미국 또는 캐나다로 연수를 가는데 심지어 집값도 내주고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학비도 대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축하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였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그 동료였으면. 그럴 때 어떻게 써요? I wish I were you. 내가 너일 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제로 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Thinking English를 가봐야겠죠. 바로 요겁니다. We can use I wish I were you. 우리가 I wish I were you를 사용하는데요. 언제 사용하냐? When we are jealous of someone.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때 쓰는 겁니다. 바로 나왔네요. jealous라고요. 자, 근데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It doesn't just mean that you're happy for someone. 여러분 누가 부럽다고 할 때 긍정적인 부럽다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I'm so happy for you. 이겁니다.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죠. 근데 doesn't just니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Not only but also처럼 누군가에게 너무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includes the nuance. 어떤 뉘앙스를 포함하냐면 that you wish you were in their position.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뭐한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부러운 거니까요. 약간 마이너스거나 조금 질투에 가까운 느낌은 I'm jealous of you가 가깝고요. 칭찬할 때는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되고 I wish I were you는 그냥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이런 거 하나 양념 쳐주면 좋겠죠. You are so lucky.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You're so lucky. I wish I were you.
하시거나 You're so lucky,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이 부럽다라는 느낌이 확 뉘앙스도 살고 영어답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 우리에겐 Thinking English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은 영어식 사고를 파헤치는 두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위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요. 계속 이 영상을 받아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무려 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했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17년차 영어 강사인데 약간 제아의 고수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10년차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공유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댓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되게 벅차고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런 문장들을 무려 1000문장이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0문장이라고 딱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 하나만 더 제가 요청해 볼게요. 이런 영어식 사고 수업 방식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방향을 참고해서 이 수업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켜볼게요. 저는 아직 17년차 강사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진짜 간지러운 곳을 제가 긁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이건 당연히 했을 테니까 이런 수업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어떤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력서가 흥미롭더군요. 요거는 면접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 보러 온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엔 또 우리 경력직 이직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 이력서가 화려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면접관일까요? 그 면접 보는 사람의 이력서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둘 다 되죠. 내가 너의 이력서에 관심이 있다도 되고 너의 이력서는 나에게 흥미를 끌었다도 되는데 영어는 이런 상황에서 후자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써요? Your resume interest 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사고의 전환이죠. 주어가 보다 your resume가 되는 거예요. 너의 이력서가 interest는 동사로 쓰인 건데요. 나를 뭐한다?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력서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딱 상황에 적합하죠. I'm interested in your resume 보다 이게 훨씬 better option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 볼까요? We can use interest as a verb. 바로 나오네요. interest를 동사로 우리가 사용한다.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We want to say that something catches our attention or makes us curious. 이게 정말 찐 뉘앙스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something 뭔진 모릅니다. 이게 catches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잡고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언가로 하여금 makes us curious. 내가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력서가 흥미로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겠죠. 그게 curious고요. 그리고 딱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력서가 좀 특이하니까 catches our attention 하겠죠. 그게 전부 다 뭐다? Your resume interests me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을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외우면 아까 말했던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금방 까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어식 사고가 있잖아요. catches our attention or makes us curious.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It is more active and direct than be interested in something. 액티브한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your resume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직접적이고요. 뭐보다 be interested in,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어울리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너 정치에 관심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요? Are you interested in politics? 해도 되지만 정치를 주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Do politics interest you?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Do politics interest you. 이렇게 하면은 요 문장이 깔끔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망원동이나 연남동에 있는 소품샵 가보셨나요? 저도 가끔 가보는데 당연히 예쁜 것도 많지만 특정 소품샵에는 제 취향이 안 맞아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써요? I'm not interested이 아니라 Nothing in this store really interest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Nothing in this store really interests me. 이런 식으로 주어를 내가 아닌 그 관심을 주는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럼 이 문장이 영어식 사고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심지어 응용도 가능하고요. 요가 별로야. 요가 doesn't interest me.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문장도 가볼게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영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굳이 풀어보면 어떻게 써요? I uploaded this video a few days ag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주인공이 뭐다? 주어를 I가 아닌 영상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The video is a few days old라고 했어요. 와, old. 여러분, old는 너무 쉬운 단어지만 우리 뭐 했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에게만 썼죠. 근데 이제 뭐에 쓴다? 우리는 사물이나 그 밖에 something else, 다른 거에다가도 올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며칠 안 된 거죠. 2, 3일밖에 안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시기를 말할 때 The video is a few days old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산 지 2주 됐다 어떻게 써요? My phone is 2 weeks old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지만 영어식 사고를 보면 더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We can use old to talk about how long something has existed. 아,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무언가가 has existed, 존재해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역시나 something이 중요한 거예요. someone이 아니고요. 그럼 뭘 한다? It can tell us how much time has passed.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요 뒤에 old를 붙이면서 since something was made or created. 자,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게 탄생한지 새로 생긴지 그 이래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다 something is 기간 old 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여러분. My laptop is 2 years old. 노트북 산지 2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인공이 뭐냐에 따라서 동사나 그 뒤에 단어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어식 사고 문장으로 가는 하나의 팁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영어 문장을 볼 때 이 주인공, 주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활용점정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미드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요. 같이 볼게요. 밤 늦게 약속이 있어서 외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와이프나 허스밴드나 혹은 아이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don't wait for me and go to sleep first. 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 원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Don't wait up for me.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가 어떻게 don't wait up for me냐. 자, 이때 이 up에 대한 걸 알면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늦었는데 안 자고 뭐해? 영어로 뭐라 그래요? It's late. What are you doing up? 이겠어요. What are you doing up? 하는 건데요. 이때 up이 뭐다면 바로 awake란 뜻입니다. 이게 영어식 사고죠. 깨어 있는 건데요. Don't wait. 기다리지 마. 깨어있는 상태로 라고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for me,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up은요, can be used as an adverb, 부사로 쓴 건데요.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 To mean that someone is awake 나왔네요. 아, 깨어있는 상태가 그냥 up입니다. 이 상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It's typically used, 언제 보통 사용하냐면 when someone is awake and out of their bed. 침대에서 나온 상태인 거니까요. 뭐 get up, wake up 다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up? 안 자고 뭐하냐? 우리 문자로 너무 오래된 말이지만 혹시 자니? 라고 할 때 있잖아요. X에게 보내는 순간이죠. 자니? 영어로 뭐예요? Are you sleeping? 이거 아니고요. 자니는 보다 Are you up?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혹시 깨어있는 상태야? Are you awake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up입니다. 실제 원어민도 up을 awake로 느낀다고 Think in English에서 알려주고 있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Don't wait up for m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제가 복습까지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날 겁니다. 음식이 신 것 같아 어떤 단어 떠올랐었죠? 바로 missing이었죠.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봐볼 거고요. 두 번째 부럽다는 뭐 jealous도 있고 envy도 있고 you're so lucky, I'm so happy for you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린 뭐였어요? I wish I were you 이런 문장이었고요. 이력서가 흥미롭다. 내가 너의 이력서가 흥미롭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력서가 주인공이에요. Your resume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올린 지 얼마 안 된 영상이다. 내가 영상 올렸다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영상을 주인공을 삼아서 the video가 뭐한다? 올드하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먼저 자라는 말 이런 거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up을 어떻게 적용할까? 요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은 다음에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뱉어보세요. 틀리는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내 영어가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럼 크게 한번 두 번씩 읽어볼게요. I think it's missing something. I think it's missing something. 음식에서 써보시고요. 두 번째,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you. 크게 따라해 보시고요. 세 번째, Your resume interests me. 한 번 더, Your resume
interests me. 네 번째는요. The video is a few days old. The video is a few days old. 다섯 번째는요. Don't wait up for me. up이 깨어있는 awake였어요. Don't wait up for me.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암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가 나쁘다, 암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주의 아닙니다. 반복하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영어식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암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기억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은 1440분인 거 아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 러너블 영어교육 브랜드를 시작하고 나서 저 스스로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인생의 하루에 1000분은 바로 영어식 사고, 즉 러너블에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잠자는 시간, 씻는 시간, 먹는 시간 요 세 가지 당연히 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저도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뭐 드라마도 보고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자기가 1000분은 최소한 하루에 영어식 사고 이 러너블에 내가 쓰겠다라고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너무 훌륭하고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자기만의 독보적인 영어 콘텐츠로 원어민과 함께 영상이나 미드나 영화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요. 원서나 그렇게 하는 강사는 저는 드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 정도로 정말 느리지만 저는 이 영어식 사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원어민 2명과 뭐 저희 거쳐간 원어민 훨씬 더 많겠지만 지금도 정말 열심히 머리 싸매고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러너블에서 나올 영어 콘텐츠 뭐 책이나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러너블 뉴스레터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요. 다 무료입니다. 자기 하루에 1000분을 영어에 쓰는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반응이 좋으면 이게 두 번째 시리즈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 계속 쭉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 문장 5개를 알려줄 건데요. 이런 한국어 문장은 이런 영어 문장으로 쓴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 라고 하는 주입식 강의는 아닙니다. 영어권 원어민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영어식 사고 방법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 문장만 한번 보세요. 그럼 나머지 4문장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영어식 사고 1번 문장부터 보시죠. 난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 라는 말이에요. I don't really like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실제 원어민은 어떻게 쓰는 걸 선호하냐면 I'm not a big fan of camping 이렇게 씁니다. 팬이라고 하니까 아이돌이나 스포츠 선수 같은 그런 팬을 말하는 거 아니야? 덕질하고 덕후 같은?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무조건 외워 라고 하는 주입식 강의니까요. 실제 원어민의 뇌 속을 들여다볼게요.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한 Thinking English입니다. 읽어볼까요? When we say that we are not a big fan of something, we are politely saying that we don't like that thing.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무언가의 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영어식 사고입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라는 느낌이 politely가 되는 거예요. 바로 rude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냐? We don't like that thing.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약간 돌려서 애둘러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게 뭐다? 바로 I'm not a big fan of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캠핑 매니아입니다. 굉장히 캠핑을 좋아하고 캠핑에 진심인데 그 사람은 앞에 두고 난 캠핑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영어식 사고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I'm not a big fan of camping 이런 식으로요. 또 추가로 보면은 It can be a little harsh to directly say that you dislike something or someone. harsh는 약간 세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가혹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뭔가 세게 기분 나쁠 수 있게 말하는 게 harsh가 되는 거고요. directly는 직접적인 거니까 약간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게 조금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사물을 싫어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I'm not a big fan of something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현대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랑 영어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미술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를 표현하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I don't like modern art 이렇게 쓰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쓴다? I'm not a big fan of modern art 라고 쓰면 아주 깔끔하게 이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때 fan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something someone에게 쓸 수 있다. 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뉘앙스는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말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게 애둘러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I'm not a big fan of something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장을 이해해야지만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원어민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 영어식 사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라는 건 obviously인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은요. There must be another way 라고 했어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고요. 여러분, 이 must be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영어식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외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성인 영어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와, 진짜 제 입에 올리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시나요? 야, 너 피곤해 보임에 틀림이 없어. 너 배고파 보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실제 영어식 사고로는 어떻게 쓸까요? 이 뉘앙스를 알면은 쓸 수 있습니다. Think in English인데요. In some cases, must means I'm sure or I strongly believe this is true 라고 했어요. 일단 in some cases라는 건 mus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 뭐뭐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배운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must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I'm sure가 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너가 피곤할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You must be tired가 I'm sure you're tired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어식 사고예요. 영어를 영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예요. 또는 I strongly believe this is true. 내가 진짜 믿는 거죠. 이게 맞다고. 너 분명히 피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I strongly believe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must be의 뉘앙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We use this 언제 사용하냐면 when we are guessing something 무언가를 추측하고 예상을 하는데요. But feel confident or right. 아하. 완전 100%는 아닌 것 같네요. 무언가를 추측을 하는 건데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고 확신한다는 말을 confident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고 확신한 같은 말인 거예요. We're right.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언가를 추측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거의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게 보다 must be가 되는 겁니다. 물론 꼭 must be가 아니라 must 한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There must be another way. 여러분 이제 이 느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I'm sure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이게 영어식 사고 3강째예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1강, 2강 영상도 있거든요. 진짜 수백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이 영어식 사고 강의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러너블이라는 영어 교육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영어식 사고 부트캠프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이 영어식 사고를 원한다면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저희 팀원들과 긴 회의를 끝에 20강을 공개하자 무료로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셔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자료와 이런 강의들이 mp3로 제공되면 되게 좋겠죠. 당연히 미국 찐 원어민이 녹음을 해가지고요. 심지어 복습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게끔 워크북도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거기에 오시면은 제가 mp3 파일이랑 워크북이랑 그리고 앞으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가장 먼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강이면 여러분 영어식 사고와 100문장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100문장을 꼭 받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힘을 내서 영상을 찍고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러다 예약이 취소되겠어 라는 거예요. 식당에 예약을 한 건데 자꾸 2명 정도가 늦게 오는 겁니다. 전체 인원이 안 오면 취소되겠죠. 취소라고 하니까 cancel 이런 거 떠올리게 될 텐데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동사를 한번 써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We're gonna lose our table 이렇게 썼어요. 와, lose는 일타 아니야? 돈 잃어버릴 때만 쓰는 거 아니야? 살 뺄 때만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lose는 진짜 많은 상황에서 쓰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테이블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다? 예약이 취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문장 보면은 억울함이 들지 않나요? 아, 진짜 이렇게 쉬운 동사를 썼었어? 근데 내가 왜 말은 못했지? 바로 영어식 사고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볼게요. Think in English입니다. The phrase lose one's table means that you are going to lose your reservation at a restaurant or bar. 아, 바로 여러분 나오네요. Lose one's table이라는 건 뭐냐면 예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한 이야기예요? At a restaurant이나 bar에서 예약을 한 거죠. 식당이나 bar에서. This typically happens.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when you're late. 여러분이 늦을 때나 혹은 and the restaurant gives you a table to someone else. 식당에서 여러분의 테이블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기부 하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새로운 단어를 막 억지로 외우는 건 물론 읽기 듣기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스피킹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만 잘 이렇게 Think in English로 활용해도 훨씬 여러분의 스피킹이 좋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We're gonna lose our table. 네 번째 문장은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우리 회사에서 진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요. 자, 알아서 한다는 건 어떻게 쓸까요? alone일까요? 혹은 by myself 이런 걸까요? 당연히 그것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뭐냐? They told me I'm on my own 이라고 씁니다. 와, I'm on my own, on one's own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면은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Think in English인데요. The phrase on my own means you need to do something by yourself. 아, 바로 나왔네요. You need to do something. 하긴 해야 되는 건데요. by yourself. 너 스스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뉘앙스가 밑에 깔려 있냐면 it emphasizes that no one will help you. 어떤 걸 강조할 때 쓰는 게 emphasizes고요. No one will help you.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independently 하게 하는 걸 on my own, on one's ow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 you have to figure it out alone 이라고 했어요. 와, figure out도 제가 다음 영어식 사고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릴 건데 티저 영상입니다. 이 figure out은 우리말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understand, 뭔가 이해하는 거, find an answer, 뭔가 답을 찾는 거, 마지막으로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뉘앙스가 바로 뭐다? figure out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Think in English로 알려드릴 거고요. figure it out, 혼자 알아서 한다는 거,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우리 보고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보래요.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라고 할 때 They told me I'm on my own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맥락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써도 전혀 오해가 없겠죠. 아니면 동사하고 on my own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부모님 집에서 이제 나와서 나 혼자 독립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I live alone 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I live on my own 이라고 하면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alone보다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장도 굉장히 실용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아이디어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없다라고 한다는 건 그냥 not을 쓰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나 영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언어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아이디어가 없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 I'm out of options 이렇게 쓰는 겁니다. We are out of options. I'm out of options 다 되는 거겠죠? 옵션이 여러분 선택지잖아요. 선택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서 보다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약간 만화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이렇게 안에 여기에 막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때요? 여기서 이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in이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out of겠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다 라고 할 때 I'm out of option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외워도 당연히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 원어민의 머릿속으로 우리 들어보기로 약속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Think in English.
be out of means there's nothing left of something. 와, 이게 킥이네요, 여러분. There's nothing left는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be out of이란 뜻인 거예요. 옵션 자리는 아무거나 바꿀 수 있겠죠, something으로. 또 언제 원어민이 쓰냐면 We often use it when we've completely used something up 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써버린 건데요. 여러분, use up의 뉘앙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연차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차를 쓰는 건 use입니다. 근데 1년에 15일이나 20일을 다 썼어. 그럼 뭐예요? use up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치약 쓸 거 아니에요. 치약은 조금씩 매일 쓰겠죠. 그럼 use입니다. 그런데 치약을 다 써서 새로 바꿔야 된다? 그럼 뭐 한 거예요? use up 한 거예요. up에는 완전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도 다음 영어식 사고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It can refer to physical things like rice or money. 아, 이게 어떤 걸 의미할 수도 있냐면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우리 쌀 같은 거 만질 수 있잖아요. 돈도 이렇게 만질 수 있죠. 쌀이 떨어지면요, I'm out of rice가 되고요. 돈이 떨어지면요, I'm out of money가 되는 거예요.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도 가능합니다. 방금처럼 I'm out of options, I'm out of time. 시간이 없을 때도 time을 넣으면 됩니다. out of time도 정말 많이 쓰는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외우지 않고도 이해시킨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여러 번 따라하고 틀려보고 그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제가 꽁으로 영어식 사고만 배우면 모든 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출발점이라고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음도 훈련하고 열심히 따라 읽고 영어로 말해본 경험도 축적하고 그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복습도 지금부터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 자, 힌트만 드릴 겁니다. 팬 기억나시나요?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I'm sure의 원어민 뉘앙스. 그때 뭘 쓴다? 네, 그거 떠올려 보시고요. 세 번째, 이러다 예약이 취소되겠어. 테이블을 뭐 한다? 그거 lose 한다. 그 문장 기억하시죠? 네 번째,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혼자 사는 거 기억나세요? Live on my own. 그거 한번 떠올려 보고 They told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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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다섯 번째,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방법에서 벗어난 거, options에서 벗어난 거, 이런 문장이었죠. 영상 잠깐 멈췄다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제가 바로 정답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I'm not a big fan of camping. 이 뉘앙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there must be another way. I'm sure there is another w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ust be, 요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we're gonna lose our table. 그냥 lose도 알고 테이블 알아도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lose our table.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they told me I'm on my own 이라고 했어요. on one's own.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I'm out of options. I'm out of money. I'm out of time. 이런 것들. 요 options만 바뀌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니까 이거 무한 확장 가능한 패턴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어식 사고라는 걸 굉장히 거창하거나 정말 막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살 이후에도 한국에서 분명히 영어식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서 변했고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전부 다 영어식 사고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쉽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사고라는 건 어떤 영어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영어로 이해하면 그냥 땡인 거예요. 더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뉘앙스를 설명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댓글에 Thinking English를 따로 막 구입하고 싶다. 영영사전에 가면 나오냐? 챗GPT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Thinking English를 만드냐면 저희 미국 원어민 티처가 2명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서로 같이 토론도 하고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이 영어 설명을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결하고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거니까요. 이 영어식 사고 문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여러 번 따라 읽고 이 강의를 2-3번 돌려보시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어식 사고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영어 회화를 배우면 보통 이런 순서로 배울 거예요. 먼저 대표 문장을 보고 그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바꿔서 이해하고 1대1로 매칭해서 외우는 순서죠. 그런데 대표 문장을 보고 나서 한국어 뜻풀이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원어민의 영어식 사고 해설을 넣어서 공부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서 영어식 사고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영어 입이 터지는 거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딱 5문장으로 이 공부 순서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식 사고 문장은 이제 현금은 안 들고 다녀입니다. 들고 다녀라고 하면은 have인가 move인가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원어민들은 어떻게 쉽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I don't carry cash anymore. 들고 다니는 걸 carry라고 표현하네요. 왜냐하면 현금은 cash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끝나고 이 문장을 외우는 방식이 바로 고전적인 방식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방법은 영어식 사고로 이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carry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Think in English를 볼게요. Carry means to have something with you and move it from one place to another. carr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have, 가지고 있는 거네요. something with you 하니까 너에게 딱 붙어서 함께라는 말이니까 소지하고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약간의 강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뉘앙스가 중요해요. And move it from one place to another.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move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 여기서 another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보다 carry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공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have plus move가 됩니다. 가지는 것 플러스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되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안 들고 다녀 이런 것들이 막 들고 다녀 우리말에 휘둘리지 않고도 현금은 보통 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carry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공부 순서 하나만 추가해서 그 다음에 외우면은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고요. 더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게다가 심지어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들고 다녀란 우리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carry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써요? Carry my phone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When we say we carry cash, it means we keep cash with us. Usually in our wallet or pocket. 그래서 carry cash 하다는 건 뭐냐면 keep cash with us가 됩니다. 이때 keep도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keep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보통 똑같은 장소에 regularly하게 보관하는 느낌이 keep이었죠. 이거 영어식 사고 1강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 꼭 한번 이 영상 끝나고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은 usually in our wallet or pocket.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cash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챙기고 다녀, 가지고 다녀, 소지해, 전부 다 뭐한다? carry가 떠오르는 거예요. 보너스 질문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영작을 해보세요. 요새 누가 현금 들고 다녀? 자, 이런 말 우리말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떠오르면요. Who carries cash가 되는 거예요. Who carries cash. 그렇게만 해도 뭔가 딱 느낌이 오죠. 가지고 다닌다는 거. have plus move 하시면요. 이 carry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식 사고 문장은요. 미드에서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영어식 사고 순서로 바꿔볼게요. 두 번째, 네 졸업 앨범은 언제 보여줄 거야? 라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초급자와 중급자의 시선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초보자들은 뭐에 땡긴다? 졸업 앨범이 영어로 뭘까? 왜냐면 모르는 단어를 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중급자는 어떻게 하면 이 뉘앙스를 온전히 영어답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단어가 쉬워야 되고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그러면 초급자는 yearbook에 밑줄을 치고요. 중급자는 get to에 밑줄을 치게 됩니다. 일단 get의 뜻이 뭐가 있어요? 얻다, 사다, 주다, 도착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get to 동사를 쓰는 순간 다른 뉘앙스가 생깁니다. 역시나 그대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국어 해설을 자세하게 듣는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로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말의 편견이나 우리말 패치 없이 영어를
온전히 그대로 느끼는 효과가 있거든요. Think in English 가보겠습니다. The phrase get to means to have the chance or opportunity to do something. 바로 나오네요. get to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 기회 같은 걸 갖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do something. 맥락에 따라 무언가 하는 기회겠죠. 위에 표제문을 봤을 때는 졸업 앨범을 볼 기회를 갖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회라는 것 자체가 약간 중립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뒤 영어식 사고 문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볼게요. It is often used when someone wants to do something and is waiting for the chance to do it. 아하,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었네요. 보통 많은 경우에 언제 사용되냐면 이 get to가 someone wants to do something. 무언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정말 하고 싶을 때 get to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이라고 한 순간 졸업 앨범을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보여줄 거냐. 우리 좀 가까워졌는데 너무 궁금하다. 그럴 때 get to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나에게 너의 졸업 앨범 볼 기회를 언제 줄 거냐. 왜냐면 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라는 걸 어떻게 쓴다?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엄청 쉽고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Waiting for the chance to do it. 그걸 할 기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졸업 앨범을 보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달에 런던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막 기다리고 설레고 들뜨고 막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I get to visit London next month. 그러면 런던 갈 기회가 생긴 거고요. 런던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 I get to visit London next month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맨날 chance나 opportunity 이렇게 썼다면요. 아주 짧게 영어답게 get to라고 써보시고 이거에 대한 걸 뭐뭐 하게 되다 우리말로 외우면 막상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졸업 앨범 언제 보여줄 거야? 이거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식 사고 순서를 끼워 넣어주면은 이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희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번 읽어볼까요?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세 번째 영어식 사고 문장은 저에게 추억이 담긴 문장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영어 공부할 때 아니고 영어 강사 10년 차였습니다. 그때 트램이나 버스나 전철을 타는데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You never know 라고 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쓰나?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의 뉘앙스가 뭔지 알면 진짜 그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납득이 됩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Think in English입니다. The phrase you never know means that anything can happen. 원어민들은 you never know를 뭐라고 이해해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좋은 건 나쁜 거든 다 된다는 게 뭐예요? You never know가 되는 거예요. 즉 대중교통에서 손잡이를 안 잡으면은 갑자기 급정차를 하거나 그러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잡으라는 걸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You never know 라고 써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핵심은 뭐다? Anything can happen입니다. 요거만 알면 거의 게임 끝이에요. 근데 아쉬우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It expresses hope or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자, 어떤 걸 또 나타내거나 표현하냐면 hope, 희망 같은 거 이게 바로 긍정적인 느낌이겠죠? 그리고 uncertainty,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거니까요. 근데 뭐에 대한 거예요? About the future. 그렇죠. 미래가 좋을지 안 좋을지 you never know.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요. We use it to encourage someone to stay positive or to warn them not to get too confident. encourage라는 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요거 살짝 미니 특강 해드리면요. in이라는 접두사는 make의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courage는 용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ake someone have courage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게 encourage가 되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걸 하라고 할 때는 encourage를 쓰고요. stay positive.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게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고 warn them은 반대말입니다. encourage의 반대말은 뭐예요? warn,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 즉 not to get too confident. 너무 자신감 넘치거나 너무 확신하지 마라. 또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쉬운 단어로 된 문장에 약간 전율을 좀 느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호주에 또 가서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맵이라고 하죠. 거기에 현 위치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현 위치가 저는 한참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때도 현재니까 current, 위치니까 location
location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carbon location 쓰면 되겠네 라고 딱 생각한 순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바로 you are here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한국어에 너무 영향을 받은 콩글리시 같은 걸 공부했구나.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혹은 GPS 맵들에게는 쓰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you are here고요. 심지어 유아가 생략이 많이 돼서 here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본 적 있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영어에서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공부 순서만 살짝 바꿔줘도 이 Think in English만 추가돼도 여러분의 영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꼼수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정석 아닌가요, 여러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말 상황에서 조금 맞춰서 같이 떠올려 보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영어식 사고의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mp3 파일을 원어민 티처와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려고 해요.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고 mp3도 무료로 제공하고 제가 보너스 예문도 계속 달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또 이게 선착순 마감이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이 스크립트, mp3 파일, 보너스 예문까지 모두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우리 원래라고 딱 단어를 보는 순간 기계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originally 이런 거 떠오르죠. 원래 애초에 그런 거니까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씁니다. You are supposed to meet me at the cafe 라고 해요. 아, 우리 주구장창 패턴 책이나 교과서에서 외웠던 be supposed to가 나왔는데 왜 이건 내가 뜻은 아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죠? 그 방법이 바로 순서의 문제였다는 걸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Think in English예요. 영어식 사고죠. The phrase be supposed to means that something is expected or required to happen. 이 be supposed to 의미는 뭐냐면 something is expected입니다. 무언가 기대되어지고 예상되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뉘앙스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나 나를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게 be suppose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벼운 약속에서는 당연히 되고요. 또 뭐냐 require to는 뭘까요? 이거는 약간 의무적으로 혹은 요청을 강하게 해서 아니 법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꼭 해야만 한다의 느낌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be supposed를 해야만 한다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날씨 같은 거 어떤가요?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걸로 오늘 비가 오는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를 말할 때 It's supposed to rain today라고 정말 자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expected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끝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절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다? 영어식 사고에 be expected to 혹은 require to happen 요것만 기억하시면 be supposed to 반드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쓰는지 볼까요? We usually use this when there is a plan, rule, or expectation. 어떤 계획이거나 rule, 규칙이거나 어떤 기대되어지는 거 있겠죠? 그런 게 뭐예요? That something should happen.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 요런 것들을 바로 뭘 쓴다? be supposed to를 쓰는 겁니다. 보너스 예문도 하나 드릴게요. 나 오늘 원래 출근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사장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따라가면 이 문장 못 만들어요. 자, 원래 출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상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써요? I wasn't supposed to work today, but my boss called me in.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I wasn't supposed to work today, but my boss called me in. Call somebody in 하면요. 나를 불러서 출근하게 만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You are supposed to meet me at the cafe. supposed를 이렇게 배운 적은 진짜 처음이지 않나요? 되게 새롭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거의 10년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저를 못 만난 거였어요. 그럼 마지막 5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 라는 말이에요. 보내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바로 했다. right after 혹은 뭐 as soon as 이런 거 떠오르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 as soon as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로 제가 바꿔볼 거예요. 그 순서를 제가 추가해 보는 겁니다. 영어는 어떻게 썼냐면 As soon as I texted her, she called me back 이렇게 썼네요. Think in English로 가볼까요? The phrase as soon as means one action happens immediately after another.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As soon as는요. 한 액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곧장 another action이 생략된 겁니다. 또 다른 게 일어나는 거죠.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거의 바로 직후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핵심 뉘앙스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Almost at the same time. 아,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바로 직후니까. 근데 완전 동시다발적인 아닌 거니까 almost가 추가된 겁니다. 이 뉘앙스로 느껴지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As soon as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하자마자란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제가 여기서 친절하게 우리말로 비슷하게 번역을 해왔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lmost at the same time에 일어나면 as soon as를 떠올려도 아주 안전한 겁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거의 1, 2초 뒤에 바로 전화가 온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as soon as가 딱인 거예요. 뒤에 또 볼게요. It emphasizes how quickly the second event follows the first. 아, 강조하는 거네요. 얼마나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가, 즉 B라는 이벤트가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를. 즉, 첫 번째 이벤트 다음에 바로 생긴 겁니다. 그래야지 B가 A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때 이 follow의 느낌도 참 영어스러운 동사죠. 여기서 또 끝내기 아쉬우니까 보너스 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Had a long day. 했던 그런 날, 긴 하루를 보낸 걸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고 잘 준비를 했다. 이럴 때 어떻게 써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s soon as I got home, I got ready for bed 라고 했어요. Almost at the same time로 이뤄진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ot home, 바로 잠잘 준비한 거예요. I got ready for bed. 또 씻고 하니까 take a shower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get ready for bed가 그냥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Think in English를 막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챗GPT로 만든 거 아니고요. 영영사전에서 긁어 온 거 아닙니다. 다 누가 만든 거냐? 미국 원어민 티처 2명이 저와 함께 풀타임으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두 분이 얘기도 하고 제가 수정해달라면 수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저의 노하우도 여기 함께 들어있겠죠. 이렇게 해서 갈고 닦아서 정말 보물 같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똑같은 검색이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 만든 거니까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말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영어가 영어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뭐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as soon as가 바로 떠오릅니다. 하자마자를 거치지 않더라도요. 그게 영어식 사고의 힘이고 이게 공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습까지 책임져야겠죠. 이제 현금은 안 들고 다녀. 현금은 캐시고요.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have plus move였습니다. 요 느낌. 거울 가지고 다니는 거,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는 거 전부 다 이 동사로 게임 끝이죠. 두 번째, 네 졸업 앨범은 언제 보여줄 거야? 물어보는 사람이 want to do something 하고요. 빨리 그걸 하고 싶은 기회를 기다려지고 있고 이때 우리 get to 썼었죠. 요걸로 문장 한번 When do I get to? 이거 기억해 보시고요. 졸업 앨범은요.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냥 외우면 땡이니까요. 세 번째, 혹시 모르니까요. 대중교통 잡을 때 혹시나 사고 날까봐 혹은 아주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혹시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쓴다고 했죠? 네 번째, 원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죠. be expected to happen. 요것만 기억하면 이 문장은 끝나는 겁니다. 날씨 일기예보에서도 많이 쓴다고 했죠. be supposed to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 almost at the same time. 이때 어떻게 썼어요? as soon as가 키워드였죠. 1, 2, 3, 4, 5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한번 중얼거려 보시고요. 당연히 틀리는 부분이 있고 구멍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 다시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I don't carry cash anymore. 이제는 이 단어가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도 이 문장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아, when do I get to? get 하는 느낌, get 하는 뉘앙스가 영어로 느껴지시죠? When do I get to see your yearbook? 여러분 이 get to라는 단어는 진짜 원어민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냥 see your yearbook으로 그냥 퉁쳐서 내용을 파악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듣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써서 깜짝 놀랄 겁니다. 세 번째, you never know.
요것도 진짜 쏠쏠하죠. Anything can happen. 이런 상황은 진짜 일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냥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많이 써보시고요. 네 번째, you are supposed to meet me at the cafe. 만약 여러분 주어를 we로 바꾸잖아요. We are supposed to meet at the cafe 해도 됩니다. 근데 상대에게 말하는 거라면 you를 주어로 잡고요. meet somebody, 즉 meet me 해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meet me가 아직 입에 안 붙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as soon as I texted her, she called me back. 다시 전화하는 것도 back이라고 썼었죠? again도 되지만 call me back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As soon as I texted her, she called me bac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 너무 만족하시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조금 쌓였을 거라 믿고 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전공이 체육입니다. 체대생이고요. 우연한 기회로 성인 대상으로 영어를 조금씩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차쯤에 이 영어식 사고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당연히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원어민 자료도 보고 다양한 논문도 보고 원어민과 소통도 많이 해보다가 이래서 한국인들이 스피킹이 안 나오는 거구나. 저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열심히 저에게 적용을 하고 그게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식 사고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20살 이후에 영어를 배워도요. 근데 이 방법을 저만 잘하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걸 적용해봤고 당연히 성실하게 따라하신 분들은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영어식 사고가 생기고 영어로 말할 때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걸 세상에 완전하게 내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영어 책도 열심히 집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방법은 제가 그냥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데이터로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무료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 진심이 통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두세 번 보시고 또 가까운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자꾸 한국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걸 영어로 하나씩 번역하느라 답답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말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 한국식 영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올해 17년차 국내파 영어 강사인데 영어를 5년 정도 가르치고 나서야 이 영어식 사고 공부법을 깨달았어요. 영어식 사고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곧장 영어로 직행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거죠. 이 방법은 유학을 가거나 원어민이랑 결혼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20살 이후에 한국에서 영어식 사고를 배웠고요. 저와 함께 연습했던 수천 명의 학생들도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제 수업 방식을 이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할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영어식 사고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5년을 제가 20분으로 아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관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interested 이거죠. I am not interested in money. 이렇게 써도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외우면 관심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interested만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걸 지금부터 영어식 사고로 바꿔서 우리말을 거치지 않고 곧장 영어가 튀어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은요. I don't care about money입니다. 티처죠.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아니냐. 나는 돈에 신경 안 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되고요. 하지만 돈에 관심 없다도 되고요. 심지어 뭐도 되는지 아세요?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영어식 사고로 보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같이 볼까요? If you care about something, then you think it's important and think about it a lot. 이렇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care about 하잖아요. 여기서 someone이 아니라 something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고요. 영어에서 care about 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important 하다는 거구나
라는 게 영어식 사고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care about 쓰고 여기다가 신경 쓰다 이렇게 적어서 외웠죠. 저는 이 방법을 탈피하고자 이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보자? important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당연히 you think가 붙겠죠. You think it's important. 너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건 너가 care about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중요한이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important라고 기억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거죠. Think about it a lot.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써요? I care about health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시간에 관심이 많고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시간에 신경을 쓰고요. 시간만 맨날 생각합니다. 어떻게 써요? I care about time이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해방감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말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 care about을 important와 think about it a lot으로 바꾼 순간 이게 다른 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제문에는 don't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If you don't care about something, then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at all 이라고 썼네요. don't가 붙어도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쓸까요? I don't care about politics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걔는 환경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맨날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어떻게 써요 여러분? She cares about the environmen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care about을 이 thinking English로 기억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식 사고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영어식 사고가 시리즈로 제가 올리고 있어요. 총 20강 완성이고요. 전부 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어식 사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기념으로 해서 작년에 쓴 이 구동사 책이 있어요. 이 구동사가 바로 care about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안엔 영어식 사고가 무려 1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식 사고 해설을 전부 다 원어민과 함께 작업해서 달아놨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5명을 추첨해서 제가 무료로 배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도 당연히 베스트셀러고요. 아주 잘 팔리는 책입니다. 영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댓글에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제가 정말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어식 사고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커피가 이 동네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 하니까 또 기계적으로 neighborhood가 나오고요. 최고라고 하면은 그냥 bes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당연히 좋고요. 자, 그런데 주어를 뭘로 할까? 동사를 뭘로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될 텐데요.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The cafe serves the best coffee in town. 그 카페가 serve 한다는 건 제공하는 거겠죠. The best coffee in town. 이 동네에서 최고의 커피를 serve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serve는요 그냥 has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바로 in town 이 부분이에요. 실제 원어민이 정말 자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못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타운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되게 시골 같고 심지어 네이버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읍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오해를 푸는데 최고가 뭐냐? 바로 영어식 사고 Thinking English입니다. 원어민이 생각하는 in town을 한번 볼까요? The phrase in town refers to the local area or community where you live. 이렇게 썼습니다. refers to는 의미하는 거겠죠. in town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게 뭐냐면 바로 local area라고 했어요. 그 지역이나 그 해당 커뮤니티 같은 걸 말한다고 하네요. 커뮤니티라는 건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죠. where you live. 너가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in town이라는 걸 그냥 시골, 마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local area구나 혹은 community구나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을 경유하지 않고 영어로 바로 직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하나의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While town often means a smaller place. 이때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뭐뭐하지만이라는 느낌이죠. town이라는 건 많은 경우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장소를 의미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비교적 상대적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이 smaller에 있습니다. 이 smaller는 상대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엄청 큰 것보다는 비교적 작은 곳을 사용하지만 this expression is used for neighborhoods or even large cities like Seoul or New York City. 이 표현은 어때요? 동네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대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다 in town 가능한 거고요. 뉴욕시티도 보다 인타운이 가능한 겁니다. 이 인타운에 대한 오해가 좀 벗겨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우리말로 바꿔서 외우면 진짜 원어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말에 기대서 기계적으로 머릿속에서 번역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고 중간에 계속 머리가 하얘지면서 까먹는 겁니다. 자, 이제 뭘로 바꾼다? local area 혹은 community 이렇게 바꾸시고요. 심지어 서울이나 뉴욕시티 같은 large cities도 된다. 하지만 비교적 smaller place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in town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볼게요. The cafe serves the best coffee in town. 너무 아쉬우니까 미니 영어식 사고 이 serve를 뭘로 바꾸면 좋냐면요. To provide food or drinks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고요? To give food or drinks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단어를 억지로 외워야 되는 시험 영어 공부 방법에서 벗어난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 공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깜짝 놀랄 만한 거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이런다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자,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말은 참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do this, when you say this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을 말하고 뒤에 또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쉽고 깔끔하고 명료하게 바꿀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this 하나면 됩니다. 와, 너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써요? This isn't going to change my mind.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바뀌어 라고 할 때 this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Think in English 영어식 사고입니다. The word this can be used as a subject. this란 단어가 일단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어로 쓸 수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물건을 가리키는 this가 아니고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To refer to something close by. 아주 가까이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뭐에 있어서요? 어떤 시간에 관련된 거나 혹은 스페이스에 있어서나 혹은 상황에 있어서 전부 다 thi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It often points to something already mentioned. 당연히 앞에서 언급된 걸 많이 쓰겠죠.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시간, 공간, 상황에 관련된 걸 하는 걸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액션도 포함됐다고 제가 추가로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 this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this는 우리 다 이것이라고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this를 진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조금 여러 번 따라 읽어보시고 실제 미드나 원서나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원어민들이 이 this를 주어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식 사고 문장은요. 주어가 거의 5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쉽지만 여러 번 입에 붙여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두 번 읽고 넘어갈게요. This isn't going to change my mind. This isn't going to change my mind.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식 사고 영상이 있는 이 영어 스크립트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미국 원어민 티처에게 부탁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듣고 다니고 따라 읽고 우리말 안 거치고 영어로 하면 영어식 사고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거 역시 제가 20강에서 100문장 다 영어로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오픈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에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린 30분 뒤에 출발할 거야. 여러분 30분 하는 순간 또 뭐예요? 30 minutes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요 30분을 제가 영어식 사고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니까 뭐 나왔어요? 설마 막 departure 이런 거 나왔나요? 아, 그러면은 거의 공항 공지사항 안내판 그런 표지판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정답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원어민 이렇게 자주 쓴다 기억하시면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We are out of here in half an hour.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정말 배울 게 많은데 일단 hal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나머지 좀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곳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제 출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는 after, 뭐뭐 후에란 말인데 핵심은 half에 나옵니다. half는 뭐예요? 절반이라는 뜻이잖아요. 1시간의 절반은 뭐다? 30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뭐의 절반이라고 하면 여기 of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어민은요 half an hour 이렇게 씁니다. 실제 영어식 사고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We use half before an amount of time or date to mean 50% of the period, like half an hour, meaning about 30 minutes. 우리가 half를 어디에 앞에 쓰냐면 바로 시간의 양이나 혹은 날짜 같은 거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그 앞에 말한 기간의 50%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half an hour는 뭐예요? 30 minut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 minutes를 뭘로 바꾸자? half an hour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0분은요 그냥 half an hour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겁니다. Native speakers는 왜 이런 걸 선호하냐? Native speakers prefer half because it's shorter, easier to say and sounds natural in conversation. 보통 원어민들은요, 이 half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조금 더 짧고요. 왜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easier, 더 쉽다고 했습니다. 쉽다는 건 어떤 느낌이 깔려 있냐면 편리하다는 것도 깔려 있어요. 말하기가 쉽죠. 편리하고요. And sounds natural,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어떨 때? 특히나 대화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도 당연히 틀리진 않지만 그냥 원어민들은 half an hour를 선호한다. 이렇게 더 많이 표현해 보겠다 라고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6개월은 영어로 뭐예요? 당연히 6 months 해도 되지만 half a year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6개월이나 30분 정도는 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거예요. 30분 뒤에 어떻게 써요? We're out of here in half an hour.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마지막 5문장까지 꼭 마무리해 보세요. 정말 정말 고맙다.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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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냐?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말인데요. 되게 세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I can't thank you enough. 뭐야? 고맙다는 말인데 왜 고맙지 않다고 말하지? 이게 왜 can't가 나오냐면 뒤에 enough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마워해도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실제 원어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Think in English입니다. The phrase can't thank you enough expresses very strong gratitude toward someone for their help or kindness. Can't thank you enough라는 phrase는요. 뭘 나타내고 표현하냐면 very strong gratitude예요. 진짜 강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gratitude가 고마움, 감사함인 거니까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요. someone, 어떤 사람인데 그 감사한 이유가 바로 for입니다. their help or kindness. 도와줘서 그리고 친절하게 해줘서 라고 하는 거죠. It means that words alone cannot fully express how thankful we feel.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cannot fully express.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참 영어식 사고 구조인데요. 이건 다음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 모양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 고마움을 나타낼 수 없다. 이 느낌을 내가 전달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써요? I can't thank you enough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thank만 바꾸면 I can 동사 enough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아내의 생일을 까먹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생일을 까먹어서 미안하다고 할 때 어떻게 써요? 물론 너무 고급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I can't apologize enough for forgetting your birth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심지어 수강 후기나 책 리뷰 같은 거 아마존에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I can't recommend it enough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 강추다. 강력 추천 뭐예요? I cannot recommend it enough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을 배우는 것 같지만 이 영어식 사고 해설을 통해서 자꾸 머리가 영어식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느낌이 들었을 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때 뭐가 튀어나와요? I can't thank you enough. 이게 입에서 탁 튀어나오고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또 혼자 복습하기 어렵죠. 제가 이 5문장을 빠르게 복습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세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여러분, 관심이란 말에 또 휘둘리지 마시고 어떻게 쓴다? care about. 요 구동사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커피가 이 동네에서 최고다. 동네라는 바 우리 뭘로 바꿨죠? 영어식 사고로요. in town이라고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런다고 이거 막 if you do this, if you say this 이런 거 하지 말고요. this 이거 하나로 줄였었죠? 네 번째, 우리 30분 뒤에 출발할 거야. 구체적인 숫자를 넣기보다는 half an hour, half를 떠올려 보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정말 무지하게 고맙다. 이것도 어떻게 썼어요? can't thank you enough. 이렇게 부정과 enough를 통해서 이거를 표현했습니다. 1, 2, 3, 4, 5 문장을 멈춰 보시고요.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틀려도 좋으니까 따라 읽어보시고 바로 제가 뒤에서 답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I don't care about money. I don't care about 정말 많이 쓰니까요. money만 바꿔서 응용해 보시고요. I don't care about 땡 여기다가 단어만 바꿔서 한번 댓글도 남겨보세요. 이 남기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 The cafe serves the best coffee in town. serve가 어렵다면 has로 바꿔보기로 했고요. in town은 그 local area나 community 이런 걸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this isn't going to change my mind.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우리말이 복잡해도 this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해보자. 네 번째, we are out of here in half an hour. 출발한다는 것도 여기서 벗어난다고 했고요. 뭐뭐 이후를 in이라고 했고 after가 아니라 30분을 half an hour. 이거 그냥 입에 그냥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I can't thank you enough. 이 영어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고맙다. I can't thank you enough.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역시나 3번, 5번 크게 따라 읽고 기왕 영상 보는 거 마무리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영어식 사고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 5년 가까이 러너블이라는 영어 교육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20살 이후에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자. 즉 영어식 사고를 길러드리게 하자. 이게 저의 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건 진짜 불가능한 걸 달성하는 거잖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영어로 듣고 말하는 환경이 많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디어도 있고 영어 자료 콘텐츠는 많이 넘쳐 흐르잖아요. 외국인도 한국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게 20살 이후에도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정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저랑 만났던 분들은 많이 변했지만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식 사고가 생기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해서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가 정말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유튜브에 많이 공개할 테니까요. 같이 영어식 사고를 길러서 우리 성공 사례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저만 믿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라는 거에 대한 그 재미를 좀 느껴보시고 변화를 좀 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강사 티처 조였고요. 다음 영어식 사고 영상 강의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